조선의 궁에는 수많은 규율과 금기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 아니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금기는 무녀나 주술사를 궁 안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궁은 정통성과 예법의 상징입니다.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는 공간이자 하늘과 소통하는 유일한 권력이 머무는 곳, 그렇기에 음과 양, 정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곳이었고, 무당이나 퇴마의식은 결코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금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기를 무너뜨린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비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금기를 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대비는 그 금기를 깼는지, 무엇을 위해 주술사를 불러들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비는 퇴마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의식의 진짜 목적은 왕자를 죽이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비가 내세운 명분은 간단합니다. 궁에 귀신이 들끓는다. 왕자가 그 귀신에 쓰인 것 같다. 그러니 퇴마를 해야 한다. 이 얼마나 그럴싸한 말입니까? 실제로 왕자는 병세가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와 비명을 반복하고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분노했습니다. 궁 안에선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귀신이 들린 거야. 중전에 버리라더라. 대비께서 주술사를 부르셨대. 그렇습니다. 대비는 귀신을 구실로 삼아 주술사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퇴마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주술사에게 내린 명령은 이렇습니다. 그 아이의 혼을 불러내라. 아니다. 그 몸을 태워 없애라. 이건 퇴마가 아닙니다. 이건 의식을 빙자한 처형입니다. 왕자를 정식으로 벌하거나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씌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몸을 불태우는 것도 혼을 가두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퇴마의 탈을 쓴 완벽한 암살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비는 왜 왕자를 죽이려 했는가? 그녀는 단순한 시기심이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비는 왕의 친모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시족, 다른 피를 이어받은 후궁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들 영인대군이 있습니다. 현재의 왕보다 혈통상 밀릴 수는 있어도 그녀는 언젠가 영인을 왕 위에 세울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왕은 건강했고 정치적으로도 지지 기반이 단단했습니다. 게다가 왕자까지 있었죠. 이 말인즉슨 영인에게 돌아올 자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비는 기다렸습니다. 기회가 오기를, 불안이 피어오르기를. 그리고 왕자가 귀신에 쓰였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녀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대비는 무녀를 들이며 퇴마의식을 준비하지만 그 본질은 사람들 눈에 띄는 직접적인 제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살아있고 왕자의 병세를 주시하고 있으며 궁 내부에는 대비를 경계하는 눈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비는 보다 정교한 수를 택합니다. 겉으로는 귀신을 몰아내는 정화의식, 속으로는 왕자의 몸 안에 있는 존재를 자극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주술입니다. 그 귀신을 뿌리째 뽑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봉인의 길을 열어주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지요. 대비의 뜻은 단 하나, 귀신을 핑계로 왕자를 봉인과 함께 끌고 가는 것. 왕자의 몸에 깃든 존재를 떠나게 만들면서 그 몸 또한 함께 무너지도록 설계한 주술입니다. 그래야 의심받지 않습니다. 왕자는 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의식은 귀신을 몰아낸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인대군에게는 조용히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은 정말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왕은 누구보다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왕자의 변화가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걸
눈빛 하나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그건 왕실의 권위를 흔드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몸에 귀신이 깃들었다. 이 말은 곧 왕권의 정당성에 금이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은 침묵으로 대비를 감시합니다. 그녀가 왜 굿을 하려 하는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왕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건 대비에게 나를 세우는 가장 조용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리입니다. 무녀로서 그녀는 왕자의 이상한 기운을 처음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기운이 단순한 악귀가 아님을 느꼈지요. 팔척귀, 오래전부터 궁을 맴돌던 존재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귀신을 보았고 그것이 점점 왕자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녀입니다. 궁에선 금기입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정식 기록도 되지 않고 그 어떤 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보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 죽은 자가 돌아옵니다. 윤갑. 하지만 윤갑은 온전히 그 자신이 아닙니다. 그의 몸에는 이묵이 강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의 윤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죽기 전 왕에 대한 충심, 여리에게 건넨 마지막 말, 그리고 궁의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이제 그는 자기 안의 강철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는 대비를 바라봅니다. 대비의 말투, 대비의 침묵, 대비의 손짓, 그 모든 것이 정치적 암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누구든 무엇이 되었든 이번만큼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왕자의 몸에 깃든 팔척귀, 윤갑의 몸을 점령한 강철, 이들이 과연 이 궁의 진짜 귀신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대비입니다. 그녀는 몸을 빌리지 않습니다. 귀신처럼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궁의 중심에서 당당히 사람을 조종하고 의식을 명령하고 사람을 불태웁니다. 그녀의 손에 피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명령하는 순간 왕자는 사라집니다. 귀신은 남의 몸을 빌려 움직이지만 대비는 사람의 마음을 빌려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의식을 준비합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궁 안의 가장 조용한 살인을 위해. 그런데 대비가 준비한 그 의식 정말 시작될까요? 여리는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갑은 강철이 아닌 자신으로서 그 구판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궁의 기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왕자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다음 회차, 그 누구도 예측 못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진짜 퇴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